폭군의 요리사 영화. 아페이수, 당백룡, 공무녀는 지영이 최종 라운드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들은 사신오곤의 사악한 음모를 발견했다. 대회 전날 아페이수는 우연히 대명사신과 대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그들은 매우 끔찍한 비밀을 합의했었다. 첫 번째 대회에서 지영에게 미안함을 느낀 아페이수는 이 사실을 스승에게 전했고, 지영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 세 사람은 지영을 도와 그녀가 최종 라운드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사건의 전개는 오늘 영상에서 공개하겠다. 지영은 이번 대회에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패배하면 대명에게 곡물로 바쳐질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영은 이 요리에 자신의 모든 정성을 쏟아부었다. 이 요리는 그녀의 목숨, 왕의 체면, 그리고 조선의 운명을 결정할 요리였다. 하지만 이 요리가 성공할지 여부는 장춘산이 압력솥 뚜껑을 제 시간에 가져오느냐에 달려 있었다. 대회 시간이 되었지만 장춘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이는 지영을 극도로 불안하고 실망하게 만들었다. 갑자기 길겸이 뛰어들어와 압력솥 뚜껑을 건네며 말했다. 아가씨, 도착했어요. 지영은 뚜껑을 품에 안고 안도하며 하늘에 감사했다. 이를 본 대명의 새 요리사는 미소를 지었고, 반면 강수건, 사신, 그리고 대군은 놀라움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분명 대군은 장춘산을 가로막고 그 뚜껑을 빼앗아 지영이 대회에서 실패하도록 계획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뚜껑이 여기 나타난 것일까? 대군은 사신을 바라보며 그리고 대명의 새 요리사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내려다보았다. 사신은 눈썹을 찌푸리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다. 대명의 새 요리사가 이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지만 그와 대군 모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들이 대군의 부하에게서 뚜껑을 빼앗아 조선의 요리사에게 전해준 것이었다. 길겸이 지영의 귀에 작게 속삭이자 지영은 놀라며 새 요리사를 바라보며 미소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당백룡은 기쁜 눈빛으로 응답했다. 그들은 대명에서 매우 뛰어난 요리사들로 요리 실력뿐 아니라 무술 실력도 출중했다. 그들은 이번 대회에 한편으로는 대명을 위해, 다른 한편으로는 우호국과의 요리 경험 교류를 위해 참가했다. 지영과 두 번의 대회를 치르며 그들은 지영의 재능에 완전히 매료되었다. 그들은 최종 라운드에 모든 정성을 쏟았지만 지영 역시 그들처럼 최선을 다해 요리하기를 바랐다. 그래야 양쪽 모두 자신의 열정을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들은 대명 사신과 강렬한 야망을 품고 반역을 꿈꾸는 대군에게서 매우 끔찍한 사실을 발견했다. 당백룡은 원래 요리에만 관심이 있었고 다른 일에는 신경 쓰지 않았지만 그들의 더러운 계획을 알게 된 후에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당백룡은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모두가 깊이 잠든 시간에 그들은 다음 날 요리를 위해 긴장하며 꼼꼼히 준비하고 있었다. 갑자기 아페이수가 겁에 질린 얼굴로 달려와 말했다.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당백룡이 말했다.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 허둥대느냐? 아페이수는 진정하며 말했다. 사신의 방을 지나가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가 몰래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암살자일까 의심해 살펴보러 갔는데 그 자가 바로 대군이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조선의 고춧가루를 준 그 대군입니다. 그가 나쁜 의도를 품고 있다고 생각해 엿듣다 보니 우리 사신과 그가 매우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대군은 사신에게 내일 지영이 반드시 질 것이며 왕에게 지영을 사신에게 곡물로 바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가로 사신은 대명 황제에게 대군을 도와 반역하고 왕을 바꾸도록 말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당백룡은 말했다. 이건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다. 모든 건 내일 결과에 달렸다. 그녀가 지면 그녀와 조선이 운이 없는 것뿐이다. 아페이수는 말했다. 스승님, 하지만 지영이 내일 자신이 직접 만든 압력솥으로 어떤 요리를 할 계획인데 그 솥에 뚜껑이 없다는 걸 들었습니다. 내일 대회 시작 전에 대장장이가 그 뚜껑을 가져다 줄 예정인데 대군이 이를 막아서 지영이 실패하도록 계획하고 있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녀를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당백룡은 즉시 말했다. 조정의 일은 우리가 관여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승리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조선을 이기고 싶지 않다. 만약 그 솥이 정말로 그녀가 누구도 만들지 못한 요리를 만들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녀를 도와야 한다.
그래야 공정하다. 아페이수는 말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난번 대회에서 제가 그녀를 방해해 무승부가 되었으니 우리는 그녀에게 사과할 빚이 있습니다. 이번으로 그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녀가 자신이 가장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요리를 만들게 하자고요. 우리가 이기든 지든 저는 그녀가 대단한 상대라는 걸 알게 되어 기쁩니다. 당백룡은 말했다. 좋다. 그렇게 하자. 내일 너에게 맡기겠다. 그 뚜껑을 빼앗아 조선 요리사에게 전해라. 우리는 공정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것이다. 그래서 지영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구원의 손길을 찾게 된 것이다. 양측은 열정과 몰입으로 요리를 시작했다. 그들은 각자의 요리가 모두를 매료시킬 것이라 믿었다. 요리 시간이 끝나고 완성된 요리가 왕과 사신에게 바쳐졌다. 대명의 요리를 맛본 왕과 사신은 이 요리가 향, 색, 맛 모든 면에서 완벽하다고 생각했다. 사신은 득의양한 미소를 지으며 지영이 확실히 질 것이고 조선이 곧 멸망할 것이라 믿었다. 왕은 지영을 걱정했다. 지영은 왕의 걱정을 알아차렸고 약간 긴장했지만 자신이 만든 요리는 이 시대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라 믿었다. 지영의 자신감 있는 표정을 보고 왕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녀의 국을 맛보았다. 순간 왕의 모든 감각이 열리는 듯했다. 이 요리는 인간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신선만이 즐길 수 있는 절묘한 맛이었다. 대명사신은 승리를 확신했지만 왕의 표정을 보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는 마치 선계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모든 피로와 욕망이 사라지며 마음이 놀라울 정도로 가볍고 편안해졌다. 당백룡은 왕과 사신의 반응이 궁금해 지영의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다. 그의 눈이 반짝였다. 이것이야말로 그가 평생 추구했지만 이루지 못한 향이었다. 그런데 조선의 작은 소녀 지영이 그 놀라운 향을 만들어냈다. 맛을 본 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내가 졌다. 이 국은 정말 처음 맛보는 것이다. 부탁이니 나에게 그 비결을 알려줘서 내 지식을 넓혀줄 수 있겠나? 지영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습니다. 대회가 끝난 후 어주로 오시면 이 국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명 요리사마저 지영의 재능에 감복해 모자를 벗었고 결국 그녀가 승리했다. 사신은 계획이 어그러져 약간 화가 났지만 지영의 요리에 완전히 매료된 것도 사실이었다. 체면이 깎여 부끄러운 나머지 그는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다. 이현왕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지영에게 달려가 그녀를 안아 번쩍 들어 올렸다. 이를 본 강수건은 질투로 눈이 튀어나올 지경이었다. 대명의 새 요리사가 없었다면 지영이 이번 대회에서 승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강수건과 대군이 점점 더 악랄해지면서 지영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에 직면할지 다음 영상에서 계속 업데이트하겠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